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세계가 평창올림픽을 탑뉴스로 보도합니다. 개막식보다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 부통령, 김정은 위원장 동생 김여정과의 미팅에 주목합니다. 북한의 건군절 열병식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축소된 것을 미국 언론도 관심 있게 전합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열병식 성격의 군사 퍼레이드를 계획한다는 데는 대부분 반대합니다. 미국은 아시아를 대상으로 무기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AP통신이 전했습니다. 연방 상원이 초당적으로 2년짜리 예산안을 통과시켰지만 다카 프로그램이 빠졌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다카 없는 예산안을 반대한다는 연설을 하원 역사상 가장 긴 8시간 10분 동안 이어갔습니다. 대통령과 비서실장이 가장 신뢰했던 백악관 비서관이 가정폭력으로 사임했습니다. 비서실장은 그럴 리가 없다면서 사임한 비서관을 두둔했는데 실제로는 몇 개월 전부터 비서관의 가정폭력 사건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토안보국 사이버안보 책임자가 2016년 대선에서 러시아가 미국 21개 주를 타겟으로 삼았다고 공개했습니다. 아들 부시 대통령도 해외에서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난 7개월 사이 가장 높아졌습니다. 경제성장 때문입니다. 뉴욕타임스 매출이 10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전체 매출의 60%가 디지털 신문 구독료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희신입니다. 네, 오늘은 미국 뉴스나 한국 뉴스나 탑뉴스가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이제 미국 뉴스는 방금 전에 그 하원 공화당 의장 그 폴 라이언이 뭔가 그 다카 문제도 예산안에 그 포함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약간 그 브레이킹 뉴스가 돌고는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고 공통적으로 뭐 아시아나 유럽이나 전부 그 탑 뉴스가 평창올림픽입니다. 평창올림픽을 미국의 그 각 방송사가 전부 뭐 당연히 올림픽을 중계하는 MBC를 포함을 해서 특파원이 보도를 하는데 무엇보다도 이제 그 김정은의 동생인 김여정이 한국에 와서 더군다나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점심도 같이 먹고 이런 것을 미국 그 앵커가 그 보도하는 표현을 한번 여러분들께서 그대로 한번 그 느껴보시겠습니다. 이 정도로 아주 대단한 뉴스라고 보도를 South Korea is taking the opposite approach. The South Korean president is sitting down with Kim's sister. They're going to lunch. This is a huge development, an historic development on the Korean Peninsula to have the sister of the North Korean leader meeting with the South Korean president. 네, 노스코리아의 리더의 동생이 사우스코리아의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서 그 점심을 먹는다는 것. 그리고 이제 이게 맨 앞에 얘기를 하죠. 미국과는 반대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 특파원이 그 뉴욕타임스 아니죠. CNN의 특파원이요. 아이븐 그 왓슨 그 특파원도 동의를 했습니다. It's a big deal because the Kim 빅딜이라고 하죠. dynasty has ruled North Korea since the Korean War more than half a century, and this is the first member. 그렇죠. 이제 첫 멤버죠. 그 한국과 그 북한 사이에 이 정도의 그 가족이 그 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가족이 이제 그 더군다나 그 북한이 얼마나 그 피를 그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까? 혈육을, 백두혈통을. 그래서 이제 그런 인물이 와서 문재인 대통령과 점심을 먹는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미국에서 지금 뭐 NPR 방송을 포함해서 많은 언론이 지적을 하는 것이 불과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북한 이슈에 대해서는 한국이 제외가 됐거나 소외가 됐거나 그랬는데 이번에는 이제 한국이 그 성과가 있건 없건 관련이 없이 북한과 이렇게 그 직접 그 김일성 주석의 그 피를 이어받은 그 손녀가 문재인 대통령과 남한의 지도자와 만나기 때문에 이렇게 남한과 북한이 직접적으로 접촉을 할 때
미국이 그동안은 이제 그 주도를 하는 것처럼 했는데 미국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얘기를 한 것처럼 뭐 두고 본다, 두고 보자, 어떻게 될지 아직 요청받은 바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이게 좀 뭐가 달라졌는데 하고 이제 미국 언론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펜스 그 부통령은 일본에서 한국으로 가기 전에도 또 다시 그 강조를 했습니다. 미국이나 미국의 동맹국을 북한이 위협하면 우리는 그 모든 옵션을 다 위에 올려놓으면서 준비가 돼 있다 하는 게 마이크 펜스. United States is ready. Ready to defend our homeland, defend our allies. Anytime, anywhere. 어제 그 아베 신조 일본 그 총리와 함께 얘기할 때도 더 강한 제재 같은 것을 분명히 그 마련을 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지금은 이제 언제 어디서든지 미국은 다 완전히 그 준비가 돼 있다. 그 준비가 돼 있다는 것에 모든 옵션을 외교적인 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모든 옵션을 다 쓸 수 있다. 언제든지 다 쓸 준비가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제가 지금 한 5분 정도, 5분 조금 안 되나요? 여러분들께 전해드린 이 내용을 보면은 어제와 별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으니까는요. 기다리는 중이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미국의 모든 언론이 방송의 경우는 지금도 이런 내용을 탑뉴스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당연히 김여정과 점심을 먹기 전에 마이크 펜스 미국 그 부통령과 먼저 이제 그 저녁을 먹고 이런 여러 가지 그 회담을 하겠지만 당연히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 그 제재를 지지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뭐 이미 그런 것을 전달을 했고요. 대화의 필요성도 강조를 하고 군사 공격에 반대한다는 것도 강조를 하고 완전히 지금 그 펜스 부통령이 얘기하는 것과는 다르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평창 올림픽에 대해서 보도하는 게 그 분량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이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지난 1년 동안은 대통령 뒤에서 가만 있었는데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 임기 2기가 되면서 굉장히 그 중요한 역할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스타트가 북한 문제에 대해서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림이 좋잖아요. 텔레비전 같은 경우는 또 신문도 사진을 실을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삼지연 악단의 공연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미국의 모든 언론이 전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당연히 그 김일성 광장에서 있었던 그 북한의 그 군인 말하자면 한국식으로 하면은 국군의 날이 되겠죠. 건군절, 인민군 창설일 그때의 그 군사 퍼레이드 같은 것을 미국 언론도 한국 언론과 뭐 다른 바가 별로 없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전하고 있는데 하나 다른 것이 있다면 한국 언론은 이제 그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부분을 강조를 하죠. 탄도 미사일 같은 것은 보이지 않았고 그리고 또 뭐가 있었나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굉장히 그 축소된 게 사실입니다. 미국도 그 내용을 보도를 하지만 지금 뭐 CNN 방송이나 뉴욕타임즈 등을 보면은 그 화성 14호 화성 15호 탄도미사일 비슷한 그런 것들을 이동식 발사대에 올려놓기는 했는데 미사일 자체는 보이지 않았다. 이런 그 내용을 전하고 그리고 지난해와는 달리 새로운 미사일 시스템을 소개하지 않았고 생중계하지도 않았다. 그래서 녹화 중계한 것이 편집됐는지는 모르겠다. 어쨌든 그 북한에서도 조금 이런 것을 더 강조를 하려는 것보다는 좀 안으로 이렇게 좀 조심하려는 것 같은 분위기였다는 것을 미국 언론도 그대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달라진 게 있다면 지난해에도 똑같이 이제 김일성 광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지만 날짜는 달랐습니다마는 김정은이 지난해에는 혼자 나왔는데 이번에는 뭐 리설주와 같이 그 리무진을 타고 와서 레드 카펫을 걸어서 중절모 까만색을 쓰고 있었습니다. 군복은 입지 않았고요. 검은색 코트를 입었고요. 그리고 연설에서는 그 세계에 북한이 이렇게
좀 그 세계 군사력 같은 것이 이렇게 그 강하게 돼 있다. 미국 제국주의는 우리를 침략할 수 없다.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 군사 퍼레이드라는 것에 대해서 연설을 한 그런 내용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케일이 굉장히 지난해보다 줄어들었다는 것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도 이 열병식이 있기 전에 굉장히 많은 라켓과 굉장히 많은 미사일들을 과시를 할 것이다. 이렇게 그 전문가들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계속 전망 내지는 예상을 했었었거든요. 그런데 그 예상이 어긋났었다는 것.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죠.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여동생까지 그 남한에 보내놓고 어쨌든 날짜를 바꿨기 때문에 뭐 할 수 없이 열병식을 하기는 하지만 좀 줄였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그 원래는 2월 8일이었는데 북한이 그 인민군을 창설한 날이요. 그렇게 했는데 1948년도 78년도에 김일성 그 주석의 항일 유격대 그 창설한 것을 강조를 하기 위해서 그날이 1932년 4월 25일이라고 북한이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인민군 창설일을 78년부터 4월 25일로 했다가 이제는 북한이 그 김정은이 완전히 그 핵무기 같은 것도 어느 정도 그 완성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규군 창건일을 강조하는 게 낫다. 뭐 이런 뜻으로 다시 2월 8일로 올해부터 돌아가서 사실은 이제 1948년이었으니까 58년, 68, 78, 88, 98, 2008, 70주년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더 거대하게 할 것으로 많은 그 전문가들이 예상을 했었는데 오히려 좀 축소시켰다.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지금 미국 언론이 많이 전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미국 언론에서는 바로 그 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펜실베니아 애비뉴를 지나서 트럼프 그 인터내셔널 호텔을 지나는 대규모 탱크 같은 것도 다 그 등장시키는 군사 퍼레이드를 하라고 국방부에 지시를 해서 지금 날짜를 어느 날짜로 하는 게 좋은 것인가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왔고 백악관이나 국방부에서 다 그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해줬기 때문에 북한의 이 군사 퍼레이드와 연결해서 오늘 아침 미국에서도 미국 문제도 많이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 북한 같은 경우에 김정은이 얘기를 한 것처럼 우리를 너희들이 건드릴 수 없어 하는 것을 보여줄 때 하는 게 군사 퍼레이드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 심지어 어제 아침에 그 팍스뉴스의 팍스 앤 프렌즈를 보니까 세 사람 앉아 있는데 자리가 늘 변치 않으니까요. 오른쪽에 앉아 있는 그 세 명의 호스트잖아요. 그 세 명 호스트 가운데서 맨 오른쪽에 앉아 있는 한 사람이 브라이언 그 키메르디가 돈 낭비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왜냐하면 미국은 그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물론 남북전쟁이 끝나고 1차 대전, 2차 대전, 뭐 한국전이 끝나고 나서도 좀 있었고 그랬을 때 또 아버지 부시가 이라크 전쟁을 그 당시에 끝냈을 때 어떠한 그 퍼레이드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미국인이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에서 싸우고 있고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미국이 세계적으로 가장 그 군사 그 강대국이라는 거죠. 그렇게 뭐 탱크도 있고 우리 모두 있고 돈 많이 들여가면서 여기저기서 다 운반해서 뭐 탱크 하나가 뭐 70톤 되는 것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과시할 필요가 뭐가 있는가. 지금 군사 퍼레이드는 저렇게 노스코리아나 중국 같은 나라만 하는 거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그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 냉전 시대 때 그 존 F 케네디 대통령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그 취임식을 할 때 군인들이 그 보이고 취임식장에 이런 것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미 냉전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그 북한의 군사 퍼레이드를 보면서 북한이나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미국이 뭐 무기 같은 것을 많이 판다 하는 것은 잠시 뒤에 또 말씀을 드리겠고요. 갑자기 말씀드리다 보니까 이제 생각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지금 그 물론 미국에서 미국을 지키고
또 그 동맹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강한 군대를 가져야지 되는 것이 분명하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지금 다른 예산을 다 줄이면서도 미국에서 국방부 예산을 굉장히 그 늘리고 있잖아요. 그게 또 이제 핵무기를 뭐 확장을 한다고 하니까 그 핵무기를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도 그 굉장히 많고요.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는 국가의 강함은 군사력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다. 군사 파워, 밀리터리 파워 이상이다. 오히려 그 트럼프 대통령이 프랑스 그 혁명 기념일 퍼레이드에서 그것을 보고 우리도 하겠다 해서 이렇게 군사 퍼레이드를 한다고 하는데 군사 퍼레이드를 하는 국가와 지도자들을 보면은 과거에요. 제일 처음에 이제 무솔리니에서 시작됐다고 볼 수 있겠고요. 물론 프랑스 혁명이 있지만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히틀러가 힘이 더 강해졌지만 히틀러가 딱 그 이태리 가서 무솔리니가 딱 뭐 이건 뭐 해군들이 쫙 나오고 육군이 유니폼 입고 뭐 쫙 나오고 뭐 소녀들도 나오고 소년들도 나오고 몇 시간 동안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히틀러가 깜짝 놀라서 나중에 이제 히틀러도 그런 것을 본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구소련이 붉은 광장에서 막 지금의 그 북한처럼 못도 보여주고 뭐 노래하고 할 때 그런 때도 있었는데 미국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너무나 그 군사력이 강하기 때문에. 구소련이 붉은 광장에서 군인들이 막 그렇게 마칭을 할 때는 실제 구소련에서 주장하고 있는 군사력보다 약하기 때문에 약한 것을 감추려고 우리 강해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고 지금 북한에서도 그런 뜻에서 열병식을 하는 것이고 무솔리니의 경우는요. 이거 제가 어떤 역사책에서 읽었는데요. 히틀러가 몇 시간 동안이나 야 저거 좀 저 위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것 좀 봐 너무너무 깜짝 놀랐는데 이태리가 솔직히 전쟁에는 강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뭐 먹고 마시고 예술적인 이런 것은 있어도 그래서 이제 그 무솔리니가 그것을 트릭을 한 거죠.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육군들 이렇게 옷 입히고 그리고는 쫙 이렇게 막 이렇게 하게 하고 그리고는 들어가서 또 막 해군 옷으로 갈아입고 나와서 이렇게 그 이제 열병식을 군사 퍼레이드를 하고 그 정도로 그 군사 퍼레이드라는 것의 허와 실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북한은 우리 강하니까 좀 제발 좀 강하게 봐줘 하고 보여줬고 미국은 그런 거 보여줄 필요가 없다 하는 게 지금 이제 그 미국의 여러 그 전문가들의 심지어 그 보수에서도 뭐 린지 그레함 공화당 상원 의원 같은 경우도 하고 있는 얘기고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얼마나 아무튼 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고 그것을 가능하면은 군사력을 그 테스트하지 않으면서 무기를 팔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사람의 생명이 헤쳐지는 군사력을 발휘하지 않으면서 한반도의 핵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가 이게 아마 대체적인 일부 이 북한과 전쟁을 해야지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세계의 많은 사람들은 전쟁 없는 평화를 원하면서 한반도에서의 평창올림픽의 개막과 또 김여정, 마이크 펜스, 문재인 이런 그 세 사람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는 아주 그 미국의 중요한 내용들을 전해드릴 텐데요. 제가 제일 재밌어하는 게 그 가운데 하나가 들어있거든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저희 그 출근하시는 어떤 동료가요. 광고 나가는 동안에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이태리 사람들이 피자도 잘하고 또 뭐죠? 뭐도 하나 얘기했는데 잊었어요. 그래야지 먹고 마시고 이것만 잘한다고 하면 불공평하다고 하는데 그렇죠. 피자도 잘하고 그리고 이태리 사람들은 막 옷을 그냥 걸치기만 해도 가져가기만 하려고 해도 멋이 줄줄 흐르잖아요. 무슨 뭐 이태리의 아주 작은 중간에 어디에 있는 뭐 그냥 아파트먼트 창문도 열리지 않고 그런 곳에도 어떤 때 보면 이렇게 멋이 새어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런 건 있죠. 그 사람들이 그런 건 있지만 전쟁에는 그다지 강하지 않았고 그것을 아주 원래 그 굉장히 지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히틀러를 굉장히 경멸했다고 하는 무솔리니가 그 강하지 않은 것을 강하게 위장하려고 그런 퍼레이드를 많이 즐겼죠. 피자 잘하죠. 뭐 와인도 좋고요.
네, 미국에서는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오늘까지 이게 통과되지 않으면은 연방 정부가 문을 닫게 되는데 어제는 연방 상원에서는 예상과는 또 달리 그 초당적으로 2년짜리 예산안을 통과를 시켰어요. 뭐 얼마죠? 4천억 달러 정도 되는 당연히 이제 국방 예산도 높이고 연방 그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에 관한 예산도 늘리는 그런 것이었는데 그래서 초당적이다. 미치 매코넬과 척 슈머가 나와서 공통적으로 공동 그 기자회견도 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여기에 그 드리머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낙하가 전혀 언급되지 않았어요. 물론 뭐 수정안에 언급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미국에서 상원에서는 1년이 아니라 2년짜리를 통과시켰다 하더라도 하원에서도 통과시키고 하원안과 상원안이 그 사이에 오늘 사이에 뭐 12시 전까지 다 절충을 해야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상원에서 이 안이 통과되고 나서 우리의 낸시 펠로시 그 캘리포니아주기 때문에 우리라고 말씀드렸어요. 또 여자이기도 하고요. 낸시 펠로시 이제는 그 소수니까는 민주당의 원내대표죠. 77세나 됐는데 이 낸시 펠로시 하원 의원이 8시간 동안이나 하원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나카 드리머에 대한 연설한 거예요. 미국에서는 어떻게 돼 있냐면 그 상원에서는 의사진행 방해가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 역사상 의사진행 방해를 가장 오래 한 사람이 뭐 얼마 전에 숨진 그 스트롬 서머랜드 100세 넘어서 숨지셨잖아요. 이분이 1957년도에 24시간 뭐 18분인가를 그때는 굉장한 그 백인 우월주의자잖아요. 이 사람이. 그리고 그 시대의 백인 우월주의자였기 때문에 그 시대에 그것을 완전하게 비난할 수만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때 민권법을 막기 위해서 24시간 그 18분 동안이나 의사진행 방해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미국 하원에서는 이 의사진행 방해를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원들이 안건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 이제 1분씩만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그래도 435분이나 되잖아요. 435명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낸시 펠로시는 의사진행 방해가 아니라 권한을 쓴 건데 이래서 같은 의원이라도 급이 다르고 높은 급에 올라가려고 하는 거죠. 하원에서 435명 가운데 1분 아니라 시간 제한이 없는 사람이 딱 3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양식에 맡기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시간 제한 없는 연설을 늘 쓰지도 않아요. 그럼 효과도 없고요. 낸시 펠로시 가는 소수당의 대표 그리고 다수당의 대표 또 한 사람이 하원 의장 지금은 공화당이 다수당이니까 공화당의 폴 라이언 대표 이 3사람만 제한 없이 연설을 할 수 있는데 어제 낸시 펠로시가요 깜짝 놀랐어요. 77세나 됐는데 화장실 한 번도 안 갔고요. 이제 중간중간 뭐 물 충분히 준비됐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중간에 누군가가 이거 기록을 깼습니다. 뭐 과거에 그 언제의 기록이죠? 뭐 언제 한 번 있었는데 그 기록을 드디어 깼습니다. 5시간 15분 기록을 1909년도 걸 깼습니다. 이런 거 받고 약간 주춤하다가 계속 이제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무슨 소설책을 읽고 이런 것도 아니고 드리머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는데 어제 흰 크림색 옷을 입었는데 검은색 4인치 하이힐을 신고요. 77세인 하원 의원이 8시간 10분 동안 연설을 했거든요.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저는 그 가운데 가장 제 마음에 와닿던 게 뭐냐면은 손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손주 얘기를 하는데 이 낸시 펠로시는 카톨릭이고요. 이탈리아계고 우리 손주가 얘기하는데 whatever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우리 손주가 아이리쉬, 잉글리쉬 하다가 더 섞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리쉬 English, whatever 하면서 이태리계도 포함되어 있고 하는데 손주가 이제 6살 때 생일에 딱 이렇게 촛불을 켜주고 촛불을 불고 나서 미국 사람들도 이제 그 소원이 뭐야? 뭐 위쉬를 얘기해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손주가 위쉬를 얘기를 할 때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브라운 스킨, 브라운 아이를 갖게 해달라라고 낸시 펠로시가 my own grandson. He's Irish, English,
whatever, and Italian American. He's whatever, mixed. whatever Italian But he looks more American이래요. like the other side of the family, shall we say? He's and when he had his 이게 드리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Brown eyes, brown hairs, beautiful한. He's from Guatemala, and he has 왜냐하면 beautiful 친구 tan skin, beautiful brown eyes, and the rest. And this was such a proud day for me because when 네, my grandson 친구가 과테말라 친구가 있었는데 그 과테말라 친구가 너무나 아름다운 brown eyes, brown 그 tan skin을 갖고 있으니까 나도 그 친구처럼 그렇게 beautiful한 tan skin, 그 brown eyes를 갖게 해달라는 게 그 Irish, English, whatever Italian American 손주가 한 얘기였다고 낸시 펠로시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미국의 future라고도 말했어요. the candles on his cake. They said, "Did you make a wish?" And he said, "Yes, I made a wish." He said, "Well, what is your wish?" He said, "I wish I had brown skin and brown eyes like Antonio." So beautiful. So beautiful. The beauty is in the mix. The face of the future for our country is all 뷰티라는 게 American. 믹스된 And that 거고 has 모든 것이 many 그게 versions. 미국의 미래고 so beautiful 이라고 얘기를 하죠. 과테말라 친구 안토니오. 과테말라는 뭐 미국에서 그 이민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민을 반대할 때 좀 무시당하는 그런 쪽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어제 낸시 펠로시의 8시간 저도 다는 못 봤어요. 시스펜을 보다 일하다 했는데 그 가운데서 이 부분이 가장 좋았고요. 그리고 좀 전에 보니까 그 폴 라이언 공화당 그 하원 의장이 우리의 안에도 이 낙하 안이 그 포함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어쩌면은 이제 이것이 통과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어제 이 내용 굉장히 중요한데 백악관에 라포터라고 40살이에요. 그 말하자면 비서관이죠. 비서실장이 있고 비서실에 여러 그 비서관이 있지 않겠어요? 하버드 대학교 졸업했고 그리고 옥스포드를 졸업을 했고 지금 그 존 켈리 그 비서실장이 굉장히 좋아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좋아했어요. 대통령에게 평소에 브리핑하고 뭐 정보를 주고 비서실장이 정보를 잘 그 스크리닝을 하는 게 지금 존 켈리의 중요한 임무인데 이 군인 출신이잖아요. 존 켈리가. 밑에서 누군가가 일을 해줘야 되겠죠. 그런 일을 그 라포터가 굉장히 많이 해왔었는데 이 라포터가 2번 결혼했다, 2번 이혼했는데 그 2번 다 그 엑스 와이프들이 가정폭력에 시달렸었다 해서 뭐 사진까지 나왔고요. 이게 이제 영국의 데일리 메일과 먼저 인터뷰를 했었고 인터셉트라는 미국 그 미디어와도 인터뷰를 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가짜뉴스라고 하지 마십시오. 이 전 부인들이 FBI와도 다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백악관의 비서관이기 때문에 FBI 신원조회를 거쳐야 되잖아요. 그 신원조회에서 전 부인들이 인터뷰를 하고 해서 이 사람은 신원조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신원조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백악관에서 일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일들이 막 드러나면서 미국 언론 더 많이 퍼진 거예요. 그러자 이제 할 수 없이 어제 사임을 했거든요. 사임하면서도 라포터는 가짜 뉴스다. 나는 그 와이프들을 때린 일이 없다. 근데 그 내용을 인터셉트 같은 데 보면 너무너무 비비들이에요. 신혼여행 갔는데 어떻게 해서 내치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뭐 많은 인터뷰들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뭐 FBI와 인터뷰를 했으니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특히 첫 번째 부인 같은 경우는 둘 다 몰몬이에요. 이 라포터도 몰몬이고 첫 번째 부인도 몰몬이어서 그 당시에 또 웨슬리 대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여자 대학교를 나왔고 성직자들에게 이제 그 뭐 상담을 하고 하면은 이 남편이 그 라포터가 야망이 많은 사람인데 이런 것들이 알려지면 꺾인다 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직장에서 이런 것을 상담을 할 때 직장에서 상담했을 때와 성직자와 상담했었을 때와 반응이 너무 다르다. 그리고 두 번째 부인은 경찰에 신고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일이 있었던 것만은 분명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존 켈리 비서실장이 나는 이 뉴스 듣고 깜짝 놀랐다. 뭐 그럴 리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실제로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를 보면은 비서실장이 이런 것을 몇 개월 전부터 알고 있으면서도 그대로 그 자리에 뒀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라포터가 백악관에서 스태프들과 지금 두 번째 그 데이트를
적어도 두 번째 그 스텝과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지금 데이트하고 있는 여성이 대통령과 굉장히 그 가깝게 일하고 있는 호프 힉스라는 29살의 공보국장이요. 지금 백악관에서는 대통령이 들으면 싫어할 그런 얘기는 다 호프 힉스가 맡아서 한답니다. 호프 힉스가 그 얘기를 가지고 가서 하면은 얘기가 잘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 모든 사람들이 호프 힉스한테 이건 네가 얘기하고 호프 힉스도 그렇게 하고요. 실제로 이 호프 힉스는 정치적인 백그라운드나 이런 백그라운드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호프 힉스가 전에는 대통령 또 다른 선거 참모였던 사람과 데이트를 하다가 그 사람이 이제 다른 여성을 브레이트바트의 여성을 내치고 해서 결국은 해고됐잖아요. 사임했잖아요. 그때도 이 호프 힉스가 대통령에게 좀 봐달라고 하니까 대통령이 막 화를 냈다고 하고 이번에도 지금 그 호프 힉스가 그 라포터와 사귀고 있는데 이제 좀 처음에는 보호를 하려고 했대요. 근데 대통령은 막 화를 냈다고 하고 존 켈리는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공적인 것만 딱 떼놓고 보자면 비서관이 전 그 와이프들을 가정폭력을 했고 그래서 FBI 신원조회에서 통과되지 않았는데도 계속 킵하고 있었고 그리고 나 몰랐다 그럴 수가 있느냐 얼마나 이 라포터가 신사적인 사람인데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한 것이 이게 알고 있었다는 것이 이제 서류상으로 증명이 되면은 존 켈리가 얼마나 곤란해지겠는가. 이미 뭐 베니티 페어 같은 데 보면은 지금 백악관 스태프들이 존 켈리를 이런 부분에서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동안은 이제 군인 출신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복종과 무조건적인 존경심을 표시를 했는데 자꾸만 이제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존 켈리의 입지가 조금 지금 힘들어졌고 특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과 입장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에 이 사실을 알고 굉장히 화가 났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문제의 라포터 같은 경우는 나는 그런 일이 없다. 가정폭력을 쓴 일이 없다라고 하는데 뭐 그 퉁퉁 부은 그 사진이요. 멍든 사진도 있고 FBI에 증언을 했고 경찰 신고 조서도 있고 하는데 그리고 그런 가정폭력을 하지 않았으면 왜 신원조회가 통과되지 않고 왜 사임을 하느냐 이렇게 지금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백악관이 지금 이 문제로 조금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잠시 뒤에는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 많이 올라갔어요. 경제 때문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오늘은 또 주식시장 많이 내려가고 있는데요. 지금 경제 성장이 괜찮아서 지금 뭐 다우가 400포인트 이상 내려가요. 513포인트 내려가고 있고 나스닥 133포인트 많이 내려가네요. 나스닥. 그리고 S&P 500가 47포인트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요즘 특히 이제 세금 감면한 이후에 사람들이 처음으로 이 부분은 이제 처음 나온 겁니다. 미국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전 대통령보다 경제에 있어서 더 책임감 있게 일한다. 48% 대 41%였어요. 퀴니피악 대학교의 여론조사 결과거든요. 퀴니피악 대학교가 여론조사 결과 자체는 이제 공화당에 좀 좋은 게 나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굉장히 눈에 띄는 그런 것이고요. 70%의 미국 사람들이 미국 경제가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2001년 이후에 가장 좋은 답변입니다. 그리고 1월 달에는 66% 정도가 좋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지금 70%니까 1월 달보다도 더 늘어난 것이고요.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난 7개월 사이에 최고인 40%를 찍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50% 미만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지금 40%가 7개월 만에 처음 올라간 거예요. 퀴니피악의 여론조사 결과로는. 물론 지금도 싫다라고 답변하는 사람이 51%, 가장 싫다는 답변이 굉장히 싫다는 거부감이 많이 나왔을 때는 지난해 8월 달이었어요. 대통령이 취임하고 한 7개월, 6개월 정도 됐을 때네요. 67%, 취임 초에는 이 대통령에 대한 거부감이 57%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거부감이 줄어든 거죠. 2월 7일에 51%니까. 근데 상당수가 이제 상당 요인이 경제가 좋아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요. 이 여론조사는 2월 2일부터 5일까지
2,333명을 대상으로 했고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3%포인트입니다. 이것은 이제 미국의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주는데 처음에 뉴욕타임스가 디지털 이쪽에 막 포커스를 둘 때 그다지 사람들이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다른 미디어는 디지털로 돈 벌고 하는 것에 아직까지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파이낸셜 타임스는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물론 뭐 뉴욕타임스는 아니 파이낸셜 타임스는 뭐 뉴욕타임스 계열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구독료가 10억 달러 이상이다. 오늘 그 뉴욕타임스가 아주 크게 보도를 했고 이 내용을 다른 미디어가 다 인용을 합니다. 2017년 전체 매출이 17억 달러였대요. 뉴욕타임스가 2016년보다 신문인데 8%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 구독이 늘어나서 그렇고요. 그리고 뉴욕타임스의 전체 매출의 60%는 이제 구독에서 오는 것인데 신문 구독은 줄어들죠. 당연히. 페이퍼 구독은. 그런데 온라인 구독이 늘어나서 지난해 4, 4분기에만 디지털 온리. 이제 신문 구독할 때 디지털 온리가 있고 디지털과 페이퍼가 있고 페이퍼만이 있고 하잖아요. 디지털 온리 지난 4, 4분기 구독이 15만 7천 명이 늘어나서 구독 매출은 19%가 늘어났대요. 전체 매출이 4, 4분기에 10%가 늘어났는데 구독 매출은 거의 2배인 거예요. 전체 매출에 비해서. 그렇게 돼서 운영비도 물론 늘어나지만 디지털 온리는 운영비가 전체보다는 조금 더 덜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디지털 광고 매출도 14%가 늘어났고 이게 품질이 나쁘면 그렇겠어요. 품질이 좋으니까 늘어나는 것이고 제가 이참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돈을 내고 봐야지 되는 그런 그 디지털이 또 페이퍼보다 여러 가지 정보가 더 빠르고 많아요. 그런 것을 오늘의 미국을 들으시는 분들은 적어도 제가 생각나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돈 내고 구독하는 게 오늘의 미국이 뉴욕타임즈, 월스트리트저널, 워싱턴 포스트, LA 타임즈, 파이낸셜 타임즈, 포린 어페어, 포린 팔러시, 애틀란틱, 이코노미스트, 기타 등등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미국을 들으시면 여러분들께서 그 돈을 내고 정보를 받아야지 되는 돈을 받고 정보를 판다하는 것은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정보를 여러분들께서 많이 들으시는 겁니다 하고 알려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난해 9월 달에 그 국토안보부가 한번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는데 이런 얘기를 이제 조지 부시 전 대통령도 하네요. 그리고 어제도 그 국토안보국의 그 사이버 시큐리티의 책임자가 이제 MBC 방송에 어제가 아니고 오늘이었던 것 같은데요. 출연을 해서 지난해에 이미 21개국에 러시아 정부가 그 유권자 등록 시스템을 목표로 했었다는 것을 알렸다는 거예요. 지난해가 아니라 2016년 선거 전에 이미 알렸고 그런데 조금만 뚫렸다. 몇몇 개 주만 뚫렸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또 러시아는 계속 그럴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CIA 국장이 BBC와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고 얼마 전에는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도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조지 부시 그 대통령이 지금 아랍에미레이트에 있는데 그런 얘기를 똑같이 했습니다. 잘 들리진 않아요? It's involved in our election system because democracy is really only as good as the people 네, trust in the votes. 네. And 잘 들리지 않아서 제가 내리겠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이라고 얘기를 하진 않았습니다만은 미국 선거에 영향을 미쳤는지 미치지 않았는지 그것은 별개의 문제다. 그러나 러시아는 분명히 2016년 대선에 개입을 하려고 했다 하는 게 지금 그 유나이티드 아랍 에미레이트에서 부시 대통령이 연설에서 한 얘기입니다. 아마 이 그 소리로 봐서는 어떤 기자가 이 기사를 계속 그 타이핑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 뭐 휴대폰 같은 것으로 녹음한 것 같다 하는 그 소리 느꼈습니다.
오늘 그 AP통신이 보도를 했는데 미국이 지금 싱가포르에 이번 주에 에어쇼에 가서도 특히 아시아 국가의 F-35 전투기 35 그 전투기 사라고 마구 촉구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워싱턴과 러시아와 베이징이 전부 그 지역에서 이거 뭐야 무기 경쟁한다고 서로 비난하면서 미국은요